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첨예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의 입장에서 제외하기 망설여지는 여자의 3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남들의 연애사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그만큼이어서 너랑 헤어진 거야, 이런 말로 결론이 나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는 불타올랐고 심지어 몇 년 이상의 시간을 만났다면 이미 한참 동안 예쁘게 만나오고 소중한 추억을 쌓아온 기간이 얼만데 무조건 헤어지게 됐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였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별의 사유를 따져볼 거라면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회가 망설여지는 데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연을 접해오면서 유독 많이 들었던 경우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소통은 거부하는데 자꾸만 남자를 시험하려고 드는 여자와 헤어졌을 때예요. 사실 남녀 간의 재회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 때문에 재회를 선택하지 않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극심한 감정 소비를 느끼고 연애라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감까지 느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에게 말은 해주지 않는데 그냥 남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나 남녀관계 속에서는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면 참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통 우리는 센스라고 부르죠. 이를테면 여자친구가 아프대요. 그러면 내가 약을 직접 사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먹을 거를 배달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센스의 영역이 맞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연인에게 받으면 내심 기분이 좋은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나름대로 살짝 실망하거나 서운함이 생기는 딱 그런 어정쩡한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와 센스와 눈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 내지는 며칠의 시간이 흘러간 거고, 그런데 점점 이후부터 기분 상한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떠보거나 시험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방법이 안 먹히는 것 같으면 본인이 답답했는지 감정적으로 씩씩거리는 모습, 예민한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럴 때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답답하고 적당히 받아주려고 했는데 나도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무슨 일인 건지,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상했던 건지 좀처럼 감이 안 잡히니까 직접적으로 여자친구에게 물어봐 줍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말로는 자꾸 괜찮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 태도가 굉장히 불량한 거죠. 결국 여자 입장에서는 너가 알아서 내 기분 상한 원인을 파헤치고 내 감정을 헤아려서 알아서 사과까지 좀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극단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약간 뭐 아니면 도식으로요.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과 맞춰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최악으로 이어지고 남자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몰라?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 진짜 센스가 없다 너는. 나에 대한 관심이 진짜 부족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충분히 알아차리고 기분을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일찌감치 며칠 전에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본인이 소통을 거부하고 남자에게 알 수도 없는 넌센스 퀴즈를 내놓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연애하는 내내 심지어 나이가 있는데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리 예쁘고 진짜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던 여자라고 해도 감정을 소비해온 그 정도가 사랑하는 감정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피말려 죽겠으니까 연애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고 차분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고,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이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바로 피해의식이 많은 여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피해의식이 많은 여자들의 특징은 남자친구가 지쳤고 힘들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남자가 나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자신의 입장을 더 많이 고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연애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남자친구가 1순위가 되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는 평상시에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줄 몰라서 여가 시간이나 주말에도 항상 남자친구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내 나름대로 바쁘게 살지만 그 바쁘게 산다는 게 내 의지와는 딱히 상관없는 일일 때, 그러니까 그냥 회사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냥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직업이나 뭔가 일에 대한 목표나 자신만의 프라이드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그런데 이런 모습
모습으로 지내다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느샌가부터 나의 서운함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논리로 남자친구를 압박을 하더라고요. 나는 일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너를 챙기고 표현을 하고 잘해준 거다. 나라고 쉬운 줄 아냐. 나도 똑같이 바쁜데 왜 너는 이 정도도 해주지 못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계는 다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미래지향적으로 연애를 이어가려고 하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나랑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하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욕심도 없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열심히 준비를 할 생각이 없나?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고 수동적으로만 사는 것 같지? 어떻게 이렇게 틈만 나면 사람이 서운하다고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기간을 만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목을 매는 거지? 어쩌면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나의 위치에 있었더라도 비슷한 연애 과정과 결과를 맞이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이별의 상황에서 대화가 조금 잘 통해서 다시금 재회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피해의식이 많은 여자들은 이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라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구애로 다시 재회를 한 건데 잘 지내다가도 또 남자친구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생뚱맞은 타이밍에 생뚱맞은 말을 꺼내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자가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이 여자의 피해의식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끝내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한창 좋은 시기에는 이런저런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다시 구애를 하는 입장이라면 특히 피해의식의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잘해줘 놓고 혼자 상처를 받았던 거구나. 내가 나를 챙겨야 할 시간에도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올인해서 상대방을 챙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온전히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과는 재회를 하긴 했지만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만남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내용 중에서도 재회 확률 측면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남자 입장에서 내가 담을 수 없는 여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남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얕보이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내 여자친구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다시금 재도약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담기 힘든 여자라고 느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남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내 나름대로 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칭찬보다는 불만 혹은 비난을 더 많이 들을 때 이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자라고 느끼게 되고 두 번째로 완전히 다른 경우로는 여자친구가 나를 잘 인정해주기도 하고 칭찬도 잘 해주는데 또 비난을 하거나 불만을 표현을 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때예요. 이를테면 여자친구가 학벌이 더 뛰어나서 능력이 좋아서 가정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 외모 수준 차이가 좀 커서 결국 여자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100점짜리 여자친구인데 나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꾸만 주위의 다른 남자들과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나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로서의 떳떳함과 책임감,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자와 끝까지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쟁취한 것에 대해 마냥 만족감을 느끼고 나라는 여자를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안정감을 가지게 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남자와 끝까지 잘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